예, 오늘은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음양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그림입니다. 태극기의 심벌이 될 수 있는 태극입니다. 태극 모양인데 이러한 태극 모양이 음양을 잘 대변한 모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붉은색하고 아래쪽에 있는 청색 부분이 음양의 개념을 그림으로 표시를 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표시를 해 놓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 이 음양이 계속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인식을 하셔야지만 음양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음양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의 일반적인 속성으로 보았을 때는 비활동적이다, 자, 어두움이다, 자, 무겁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좀 단단하다, 그리고 성질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소극적이다, 그리고 밀도적인 부분으로 보았을 때는 농후하다, 뭐 탁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양적인 부분은 활동적이다, 밝다, 음적인 부분이 무겁다라고 한다면 양적인 부분은 이제 당연히 가볍다라고 보시면, 가볍다라는 것보다도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간다, 솟구친다 이런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적인 성질이 조금 경직되었다라고 본다면 양적인 성격은 좀 유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적극적이고 이 밝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용적인 부분으로 보았을 때는 뭐 창조적이다라고 이제 음적인 성격을 이렇게 언급을 해 놓았는데요. 창조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실제 뭐 음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음적인 부분에서 이제 창조라는 것은 이제 씨앗 단계에서 추후에 나중에 어떤 물질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을 저장하는 어떤 그런 기능 때문에 창조적인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걸 모은다, 아래로 떨어지는 어떤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은다라는 어떤 그런 작용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방향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끌어당기는 어떤 기운을 우리가 음적인 기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양적인 기운은 그 구심력이라, 음적인 기운이 구심력이라면은 양적인 기운은 뭐 당연히 원심력이 될 것이죠. 상승하는 기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양오행과 천간지지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만은 이 음양오행과 천간지지의 관계는 이 추나추동 사계절의 왕래를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표현해 놓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이요? 천간지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루에 일어나는 이제 그 추나추동, 계절의 변화, 또 이제 우리가 그 작은 의미의 추나추동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 밤이 되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고, 그 다음 낮, 저녁 이렇게 계절적으로 이렇게 우리 사계절이 순환하듯이 하루도 밤, 아침, 낮, 저녁으로 이렇게 온도의 차이에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러한 부분도 추나추동의 개념이다 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천간지지도 그러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등의 표현 방법은 천간의 기운, 형이상학적인 어떤 부분을 음양에 어떤 대비를 해서 이 시간적으로 이제 표현해 놓은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밤이 지나가면은 이제 낮이 오고, 밤이 지나간 다음에는 이제 그 아침이 오듯이 우리 계절적으로도 이제 봄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여름이 오고, 자연의 변화를 겪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떤 현상적인 부분을 천간과 지지에 문자로 우리가 옮겨 놨다. 그 문자 속에 이제 음양오행의 개념도 함께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팔자라고 하죠. 사주나 팔자는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팔자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나추동, 계속 추나추동이 나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문자로 표현한 것이 이제 사주라고 제가 말씀을 거듭 드렸고, 자, 땅 기운을 추나추동 각각 우리가 3달씩 곱하게 되면은 12개월이 되죠. 이 12개월을 12개의 지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리가 나열을 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해자축이 우리 겨울의 기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임묘진이 봄의 기운, 사오미를 우리 여름의 기운, 신유수를 우리가 가을의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한 계절을 이제 세 개의 지지로 이제 배속이 되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간은 우리가 지지가 12개인 반면에 청간의 글자는 우리가 10개인데요. 한 달이 우리가 30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31일도 있고, 뭐 2월달 같은 경우는 28일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초순이다, 중순이다, 말순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청간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초하루부터 우리가 10일까지 우리가 초순이라고 하고, 11일부터 15일까지를 우리가 중순, 자 16일부터 이제 30일까지를 우리가 말순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초순, 중순, 말순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청간의 기운으로 표시를 해 놓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서, 이 사주 표를 보면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해야 될 사주입니다. 자, 누구의 사주인지는 뭐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요. 자, 사주 구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주를 이렇게 보실 때, 나중에 이제 사주 감정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우측에서 태어난 이 연도, 태어난 이제 연에 해당하는 이제 정관과 지지를 이렇게 기입하는 형태로 우리가 조금 숙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측에 이제 무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술 우리가 연간이라고 했고, 그리고 태어난 달이 이제 갑인달에 태어났네요. 그리고 태어난 날이 생일이 되겠죠. 태어난 날이 이제 을해일에 태어났고, 시간이 이제 을류시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명심을 하고 좀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그 사주 각각의 어떤 기둥에 어떤 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 가족적인 의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가족적인 어떤 의미, 이를 이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은 우리가 조상 자리라고 합니다. 이제 이 본인을 포함해서 이제 그 부모 형제가 태어난 자리를 우리가 연간이라고, 조상 자리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달은 우리가 부모 자리라고, 이제 부모 복을 볼 때도 우리가 이 월간을 이제 참조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 해석을 할 때 이제 자기가 자신이 이제 기준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태어난 생일에 이제 천간을 우리가 이제 일간이라고 했는데,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부모와의 관계, 조상하고의 관계,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 자식 관계를 따져보는데, 천간에가 어떻고, 뭐 지지가 어떻고, 월간이 어떻고, 지지가 어떻고, 이 관계, 결국은 이제 이렇게 어느 자리에 있고, 그 자리가 또 천간이냐 지지냐, 천간하고 지지라는 글자가 이렇게 관계를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사주팔자의 해석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오행입니다. 오행. 자, 오행은 이제 우리가 뭐 흔히들 우리가 이제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라는 어떤 이제 이 명칭을 쓰면서 은연중에 우리가 잠재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어떤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오행의 진정한 의미는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행이라 할 때 행자는 단일 행자입니다. 이 봄의 기운이 우리가 봄행이라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이제 목행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의 기운은 우리가 화행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행이라는 표현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름행이 아니고, 화행. 그리고 봄과 여름을 중재해주는 우리 토행, 토행. 계절적으로 보았을 때는 늦여름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행. 그리고 가을 기운에 해당하는 이제 금 기운은 우리가 금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겨울 기운에 해당하는 이제 수행, 수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화 토금수의 어떤 운동을 우리가 이제 오행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이 오행 중에서 이제 큰 우리가 음양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목행하고 화행을 우리가 이제 음양으로 우리 양분했을 때 큰 양이다, 큰 양 기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을 기운이 이제 금행하고 겨울 기운이 수행을 우리가 음기운이다, 큰 음기운이다라고 보았을 때, 이 중간에 있는 이 토라는 이 기운이 큰 음양을 이렇게 중재해주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기운은 이제 밝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속성이 낮하고, 남자의 어떤 이제 기질적인 부분 속성이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양의 어떤 기운하고 이제 많이 닮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름을 제가 이렇게 이미테이션으로 제가 하나 삽입을 해 보았는데요. 하늘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는 이 맑은 이 구름을 우리가 양의 기운으로 보시면 되고, 반대로 이렇게 그 먹구름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는 그런 형태의 어떤 기운을 우리가 음기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정확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십천간이 나왔습니다. 십천간. 자, 십천간은 자, 그 말 그대로 10개의 이제 그 글자인데요. 자, 목행에 해당하는 십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행에 해당, 목행은 이제 본기운이라고 했는데, 목행에 해당하는 천간은 갑과 을이 되겠습니다. 갑은 우리가 양목이다라고 해도 되고, 초봄이다라고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을목은 이제 늦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음양적인 기준에서는 자, 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징성은 이제 물상징의 상징성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초봄에 해당하는 간목은 이제 직진성이다라고 보시면 직진성. 그리고 을목은 융통성이다. 이 세부적인 자 그 우리 해석은 나중에 우리가 통변을 할 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다 이해를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게 계절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공부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화행은 이제 천간으로 이제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는데, 병화는 이제 양의 기운이 될 것이고 정화는 이제 음의 기운이 됩니다. 자, 계절적으로는 초여름이고 정화는 이제 그 늦여름. 뭐 늦여름이라는 게 이 토기운을 이야기하면서 토도 늦여름이라고 했는데, 토의 늦여름보다는 조금 더 앞당겨지는 어떤 그런 형태의 여름 기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병화는 우리가 뭐 태양이다, 물질적으로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병화는 이제 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빛 정도, 태양빛이 비친다라고 해서 바로 땅이 이렇게 데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태양빛은 실제 이제 상징적인 빛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태양빛이 오랫동안 이렇게 비추어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땅에 이렇게 열기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정화의 기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우리가 토기운은 이제 우리가 천간으로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습니다. 무토는 이제 양의 토가 될 것이고, 기토는 음의 토가 되겠습니다. 자, 무토는 이제 늦여름 장하라고 보시면 되고, 큰 음양을 중재하는 기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토는 음의 토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물상적인 의미로서는 이제 먹구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행에 해당하는 천간은 이제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는데, 경금은 자 양의 금이 되고 신금은 자 음의 금이 되겠습니다. 경금은 초가을이 될 것이고, 상징적인 의미로는 자 결실이 되겠습니다. 신금은 자 늦가을이 되고 이제 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수행에 해당하는 천간은 자 임이 있고 개가 있습니다. 임은 양기운이고 개는 음기운이 되겠습니다. 자, 임은 겨울이 되겠죠. 초겨울, 겨울 중에서도 초겨울이고 이제 씨앗이라고 보시면 되고, 개는 우리가 초봄은 실제 뭐 갑이라고 했는데 왜 또 개가 초봄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 개라는 기운은 이제 겨울 기운에 응축을 해서 거의 이제 응축에서 이제 봄의 단계로 발산하기 바로 전 단계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연적인 어떤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상적으로는 얼음, 응축을 해서 팽창한 모습이 이제 얼음인데요. 그 얼음이 이제 개수의 의미와 아주 흡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간지지 순서라고 타이틀이 나왔는데요. 이 천간지지 순서, 순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안 중요한 건 없습니다. 다 중요한데 천간지지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은 이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처럼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다라는 걸 당연히 아실 것이고, 그리고 이 지지는 자에서 출발해서 해에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 이것입니다. 자, 갑에서 이제 갑자로 이렇게 이제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 갑하고 축이 이렇게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갑은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이제 양목이었잖아요. 양목이었고, 또 자는 우리가 지금 양수였습니다. 자, 물론 해석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자수를 우리가 이제 음수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이 순차적으로 이 순서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는 자를 우리가 양수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 이처럼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양천간은 양천간, 또 지지는 양지지끼리 이렇게 결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천간과 음의 지지로는 절대로 이렇게 배속이 될 수도 없고 결합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만 제대로 알면 천간 지지 순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육식갑자가 나왔습니다. 육식갑자. 자, 육식갑자라는 것은 천간 10개, 지지 12개의 글자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글자가 다시 갑으로 돌아올 때를 우리가 이제 회갑이라고 하는데요. 60번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운을 하는 것인데, 갑자, 을축, 병인, 정목 이처럼 이제 갑
하고 갑이라는 첫 번째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배웠죠. 갑이라는 이 첫 번째 천간하고 지지의 첫 번째 글자인 자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쭉 이렇게 순서대로 가다가 다시 또 갑이 돌아오는 그 해를 우리가 갑이라고 이제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천간 지지 오행 배치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방향적인 부분을 제가 조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서 배운 이제 천간하고 지지가 이렇게 이 동서남북 이렇게 배속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천간 지지의 이제 색깔이 다르게 제가 이렇게 원형으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자, 아래쪽에 붉게 표시해 놓은 이 원형 안에는 보니까 화라가 되어 있고 병정이나 천간이 있고 사하고 오가 있습니다. 사하고 오는 이제 지지가 되겠죠. 자, 이 화의 기운은 이제 방향적으로는 우리가 남쪽이 되겠습니다. 남쪽이 되고 반대 천간의 임계하고 지지의 해자는 방향으로는 이제 북쪽이 되겠습니다. 색깔은 이제 검은색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쪽에 보니까 천간의 갑월이 있고, 천간의 기운은 갑월이 있고, 지지의 기운은 인묘가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는 동쪽을 상징을 하고, 색깔은 우리가 녹색, 청색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인 서쪽을 보니까 흰색으로 지금 원형이 되어 있습니다. 천간에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고 지지에 신금이 있고 유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금이란 이 지지하고 이 발음이 지금 천간에 신금하고 같다 보니까 이 착오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방향은 서쪽이고 색깔은 오형적으로 지금 흰색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앙에 이렇게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토의 기운입니다. 천간에 무하고 기가 있고 지지에 진술충미라는 지지 4개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처럼 지지의 진술충미하고 천간의 무기를 우리가 토의 기운이고 주변에 이 기운을 이렇게 갈무리하고 중재하고 하는 기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행생극지하가 나왔습니다. 이 오행생극지하는 다음 시간에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